이렇게 어두운 분위기는 처음입니다. 제가 이걸 오래 했지만 뭐 이렇게 서로 모르셔서 그런 거죠, 지금? 네, 하나도. 아,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클래스를 각자 하시는 건가요? 다 따로? 네, 오늘 처음 봤는데. 우리 고등학생이 가장 활발하고 지금 어른들은 또 낯가림 많이 시고 또 저 같은 분들이시네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시죠. 사실 교도소보도 여기보단 분위기가 좋거든요. 제가 재수장 모임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해봤어요. 의정부 교도소하고 성동구치소에서. 거기도 여기보다는 분위기가 좀 어떤 갱생의 의지도 있고. 왜냐면은 이제는 교도소도 많이 달라져가지고요. 무조건 교육받아라 이게 아니라 내가 의지가 있는 사람만 수업에 참여합니다. 전 그래서 이 단어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의지가 있냐는 거예요, 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언어를 공부하는 것도, 나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 라는 의지를 갖고 AFKN을 듣는 거랑, 나 의지가 없어. 영어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 그게 없는 사람이 AFKN을 들으면 전부 다 노이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건 되게 일반 강연에선 하지 않는 말인데요. 전 사람도 자기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내가 움직이는 법칙이 있어요. 습관, 그걸 습관이라고, 나타난 현상을 습관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너무 강한 사람이 두 사람이 왔네요. 좋아요. 좀 많이 힘들어요, 오늘. 참여 안 해서 힘들고, 너무 참여해서 힘들고,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나도 내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면 내가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그 상황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알고 보면 나도 그 상황을 따르고 있거나, 그 상황에 반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정서가 되게 허기죠. 내가 좋아하는 경험을 몰라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경험을 모르면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에 더 집착하게 돼 있거든요. 이걸 보상기제라고 해요. 흔히 말해서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러면은 인간이 필요로 한 최소의 물질들이 있는데 근데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받지도 않아. 되게 목말라. 그러면은 더 물건에 대한 허기짐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는 음식에 대한 허기짐.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목마름이 끌어당기는 어떤 무언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구조를 어느 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러하구나 라고 딱 듣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닌데 네? 그렇죠. 아, 그렇구나 하고 또 사게 돼 있어. 아, 그렇구나. 왜냐면은 아까 말한 습관, 즉 관성이 상당히 이미 많이 돌아져 있거든요. 왜냐면 한 번 딱 그렇게 한 거는 우리 안에 관성이 이렇게 딱 생긴 거예요. 근데 이미 그렇게 30번, 50번, 100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구에 이 자전이 있는 것처럼 막 돌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내가 그렇다는 걸 봤어요. 그렇다고 갑자기 이 관성이 바뀌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주 대폭발이 일어나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 의미 없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보기에요. 사람은 이 의자와 저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의자가 내 환경이에요. 내 조건이에요. 내 상처야.
내 열등감이야. 아니면 나의 어떤 사회적 직함일 수도 있어요. 내가 사장이라는 거. 아니면 내 나이 47이라는 거. 아니면 내가 뭐 여자라는 거, 남자라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이렇게 앉아서 이 안에서 못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얘랑 저랑은 일치되는 거예요. 이게 내 열등감이에요. 근데 열등감 안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근데 같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이제 얘랑 나랑은 하나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있고 여전히 뭐가 있어요? 의자가 있어요. 이게 열등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영광일 수도 있어요. 나 되게 돈 많이 벌었어. 근데 그 되게 돈 많이 번 거에 우리가 이렇게 갇혀 있는 수가 있어요. 앉아 있는 수가. 그렇죠? 내가 돈 되게 많아. 근데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표정이. 난 돈이 되게 많고 돈이 없으니까. 하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걸 심리학에서는 훅갓이라고 한다고. 훅갓이. 아니면은 뭐 나 이대 나왔어. 그래서 영화 타짜에서 김혜수 씨는 이렇게 말해요. 우지수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죠? 나 이대 나온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내가 어떻게 거기 들어가. 어떤 분은 또 이대 안 나왔어. 난 똥배 나온 여자야. 나도 나왔어. 내가 그걸 왜 안 먹어. 그러니까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영광, 누구는 자기가 쌈 잘하는 거, 누구는 자기가 운동 잘하는 거, 누구는 자기가 머리 엄청 좋은 거, 누구는 자기가 잘생긴 거, 누구는 자기가 권력이 있는 거, 누구는 과거의 상처. 그 의자 안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있으면 걔가 나를 이렇게 딱 잡아버려요. 그럼 자유치 못해요. 그래서 그 연대 앞에 거기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전 그걸 이렇게 해석할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열등감이 아니라 좋은 거면 네.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의자면 거기 계속 묻혀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오고 싶지 않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 더 궁극의 인간의 좋은 것에 대한 추구함이 있는 인간이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돈이 많은 거든, 명문대학이든, 잘생긴 거든, 예쁜 거거든, 지식이 좋은 거든, 예술의 능력이 있는 것이든, 보편적으로 인간이 좋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가 됐냐? 어느새 이렇게 의자가 어느 날 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느새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의자가. 그거는 이제 우리 집안은 뭔가 문제가 있다. 자주 다툰다. 아빠는 문제를 자꾸 일으킨다. 그리고 나는 공부를 잘한다도 있는데 왜 또 못한다고 하실까요? 나는 공부를 못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우리 감독님은 좋은 대학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예전 같으면 아씨 무시하나? 아씨 자긴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나 완전 무시하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간이 이거를 극복하려고 다른 걸로 그 사람을 누를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질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난 너보다 쌈 잘해. 뭐 이런 거부터 난 너보다 뭐 훨씬 물건 잘 훔쳐 이 새끼야. 뭐 별게 다 나와. 아니면은 뭐 나 너보다 다리 뭐 빨라 뭐 아니면 나 뭐 특수부대 나왔어 뭐가 다 있어요 인간이. 아니면 쭈그러들든지 아니면 뭔데 넌 뭔데 이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균형 감각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뭐 안 좋은 여러 가지가 막 인간의 표현에 떡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경쾌한 느낌을 갖는 게 진짜 어려워요. 함께하세요. 네? 함께하세요. 지금. 무당인 것도 같고 지금은 그래도 뭐 예전보다 많이
왜 경쾌하다고 지금 말할 수 있냐면 저런 당황스러운 질문에 화가 안 나는 걸 보면 경쾌한 거죠. 그쵸? 만약에 저 질문에 딱 화가 나면 아직 자유롭지 못한 거거든요. 그게 증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웃어 넘기거나 너 무당이구나 막 이러면은 이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는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제 외부의 어떤 급작스러운 어떤 압력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저 질문을 공격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우리 친구의 질문이 훨씬 사실은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좀 더 자유로워지고 정강해질 수 있을수록 외부의 자극을 공격이 아닌 어떤 우리의 이걸 휘젓는 좋은 바람개비 같은 느낌으로도 쓸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강연을 시작하게 된 17년 전에 맨 첫 그 이유는요. 거기에서 내가 자유로워진 경험을 딱 갖게 되면서 내 삶이 바뀐 게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교수님께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열등감도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이런 어떤 강의를 만들고 진행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게 몇 번의 계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거는 딱 어떤 한 번에 딱 누군가를 만나서 된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그 선생님에게 저는 그때 당시 일주일에 한 번 레슨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되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번이 뭐냐면, 전 선생님이 제자를 되게 사랑한다고 느꼈던 느낌은 별로였고요. 우리 선생님은 제자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가 있으시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되게 예의 있게 대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는 건 대부분 폭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보통 이래요. 자식한테. 너 엄마가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네가 다른 집에면 엄마가 이러겠어? 관심도 없어 엄마는.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제가 최근에 느낀 건 뭐냐면,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거는 대부분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사랑에 대해서 환멸을 느낄 만큼. 근데 저희 교수님은 한 번도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말로. 장우가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느낀 건 우리 교수님은 나를 매우 어떻게 대하는구나? 예의 있게 대하는구나. 근데 그게 1년, 2년, 3년, 4년인, 5년, 6년. 왜냐면 따로 레슨을 또 받았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게 있거든요. 인간은 사랑받아서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인식하는 게 있고요. 내가 뭘 잘해서 성과를 내서 내가 좀 쓸모있는 인간이야 라는 걸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원초적 사랑을 못 받아본 거예요. 엄마는 네가 있어서 너무 좋아 이런 느낌. 되게 쉽게 말하면 나를 환영해 주는 느낌.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개를 많이 기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개 집에 가면 항상 환영해. 마치 자식이 설날 집에 한 7년 만에 집에 갔을 때 엄마가 막 이렇게 맨발로 나와서 환영해 주는 것처럼 얘는 설날도 아니고 근데 환영해. 그리고 제가 이제 집을 나갈 때 저를 어떻게 봐요? 이렇게 가지 마. 오빠 가지 마요.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데려가세요, 오빠. 언제 올 거예요? 이 눈빛으로 저를 봐요. 그래서 제가 친구가 제 초성화 그려준다고 할 때 강아지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인물화 그리는 화가인데 개 그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야 친구야, 저 개가 말이야, 강아지가
내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나를 환영해주고 내가 나갈 때마다 나를 그리워해줘. 근데 그게 신과 어머니의 성품이야. 신과 어머니의 성품 중에 하나가 내가 들어갈 때마다 나를 환영해주고 내가 나갈 때는 아쉬워하고 그리워해주는 게 신과 어머니의 성품이에요. 근데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러면 이 사람이 있어서 좋다는 느낌을 내가 못 받은 거예요. 난 네가 있어서 좋아, 그냥 네 자체가. 그러다 보니 내가 자꾸 나 소중하죠, 나 괜찮죠, 나 쓸모 있어요, 나 사랑해줘요, 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예요, 나 진짜 사랑받을 만하지 않아요? 나 사랑해주세요 라고 하는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하면 인간이 그게 행동과 동작으로 좀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래서 나를 예의 있게 대해주는구나, 예의 있게 대해주는구나, 그게 마치 이제 고름처럼 올라갔던 것 같아요. 고약 아세요? 고약 이렇게 바르는 거, 이거 아시는 분들은 60년대생, 최소 70년대생 돼야 이 고약이라고 하는, 요즘에 고약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약국에서 파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염증이 있을 때, 그거, 네? 젊으시네, 젊으셔. 자, 고약이 어떤 종이, 기름종이 같은 데에다가, 뭐 이렇게 그 검은색 약간 찰흙 같은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가운데에 뭐 노란색 그걸 딱 이렇게 받쳐서 고름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딱 덮어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염증을 더 이렇게 얼른 올라오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농 있게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쭉 올라왔을 때 저기 바늘로 탁 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약이에요. 와, 이거를 모르신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젊으시고, 제가 약간 뭐 새마을 운동하던 시절에 온 것 같은데요. 그 고약 아시잖아요. 네, 고약. 자, 그런 것처럼 저의 마음을 선생님이 저를 예의 있게 대해준 게 계속 부풀어 오르게 한 것 같아요. 어느 날 한 번의 칼로 그렇게 인간이 그 내면 세계를 베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대단한 현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자, 이러저러 이렇게 해가지고 막 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없었어요. 저는 고약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다가, 근데 그걸 부풀어 오른 게 한 거는 뭐라고요? 그 선생님이 저를 어떻게 대해주셨다고요? 예의 있게 대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을 때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나는 무엇을 그랬나? 그리고 그거를 실험해 보는 거죠. 실험하면 반드시 되나요? 반드시 되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실험해 보잖아요. 결국 자기만의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요. 전 그게 삶의 맛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In the wake of the storm, I was shaken, I was reborn. I got another shot to make it to the top today. I'm pulling out the sutures, I'm ready for the future. I'm ready for the slings and arrows and the fortunes lost. And there's a voice that's buried deep inside my head. As it stumbled out, it said, hey, I got another chance. I was living like a zombie, head in a trance. Hey, and we're slow, and life is all you know.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